7.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상해에서 여러 가지 정치 논쟁이 한창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서도 논쟁은 무시하고 외놈에 대해 직접적인 행동으로 돌입하는 몇몇 청년 테러리스트의 집단이 있었다. 다른 모든 조선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그들의 활동에 매료되었다. 그래서 나 자신도 무정부주의자가 되었다. 나는 거의 모든 테러리스트 지도자들을 만났다. 그래서 묘하게도 조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운동의 역사와 배경을 완전히 알게 되었다. 테러리즘은 조선인의 항일투쟁에서 떼어낼 수 없는 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무정부주의와 마찬가지로 테러리즘은 대중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곳인 고립된 농민을 단위로 하는 사회에서 발전한다. 그것은 상존하는 억압에 대한 반발이며 좌절감과 허무감에 대한 강한 반발인 것이다. 그것은 노예화된 민족만이 진정으로 실감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다. 조선 사람들은 점잖은 사람들이다. 평화를 사랑하고 조용하며 신앙심이 깊다. 이러한 일반적인 수동성과 평생 동안 줄지 않는 고통을 참고 사는 것에 대해 화가 나서 젊은이들은 직접적인 행동을 택했고 고통과 불의에 대한 대가를 받아내기 위해 직접 행동에 도움이 되는 무기, 폭탄, 총, 칼, 무기만을 잡았던 것이다. 사회는 때때로 가장 온화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가장 열렬한 개인적 영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변증법적 과정인 것이다. 이러한 대담하고 희생적인 정신 때문에 조선 사람은 극동 전역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로 알려져 있다. 외놈에 대한 테러 행위를 하고 싶으면 중국인은 대개 조선인 중에서 지원자를 물색한다. 의열단과 무정부주의자. 1919년 겨울에 두 개의 테러리스트 단체가 비밀리에 결성되었다. 그 하나가 의열단이었다. 이 단체는 조선 국내와 상해, 북경, 천진, 남만주 등지에 있었다. 다른 하나는 적기단이었는데 만주와 시베리아의 거점을 갖고 있었다. 이 중 의열단이 더욱 활동적이었고 1919년에서 1924년에 걸쳐 외놈에 대한 테러를 국내에서만도 약 300건이나 해냈다. 그들의 대규모 계획들은 실패하였지만 조그마한 계획들은 때때로 성공하였다. 1919년에서 1927년에 걸쳐서 외놈들은 의열단원만 해도 300명이나 처형하였다. 현재 살아있는 단원은 극소수이다. 이 단체는 무정부주의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었다. 그러므로 조선 무정부주의자의 전성기는 1921년에서 1922년이었다. 의열 단원은 불과 몇 명 안 되었다. 많은 단원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핵심은 50명으로 구성된 하나의 통일체이며 모든 것이 엄격하게 비밀로 되어 있었다. 이 통일체의 각 단원은 각각 다른 방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 여러 시기를 통산해도 의열단원은 도합 수백 명에 불과하였다. 의열단의 활동 자금은 모두 조선에 있는 부유한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통해서 낸 것이다. 임정은 조선이 완전히 독립한 후 30년 이내에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3천만 달러의 공채를 발행하였다. 당시 우리는 너무나 낙관적이었다. 또 당시에는 약간의 미국인과 선교사들까지도 조선 독립의 벗운동에 참가하였다. 의열단은 상해에 12군데의 비밀 폭탄 제조소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지도한 사람은 이 비밀 결사의 단원인 마르틴이라는 독일인이었다. 조선인 의열 단원들은 마르틴에게 오토바이 한 대를 주었는데 마르틴은 이것을 아주 소중히 여겼다. 마르틴은 1921년에서 1924년까지 거의 매일같이 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녔다. 마르틴의 급료는 월 200달러였는데 그는 겨우 70달러밖에 쓰지 않고 돈을 모았다. 때때로 마르틴은 조선에 편지를 전하고 답장을 가지고 돌아오곤 했다.
나는 1924년 상해에서 마르틴을 만났다. 그는 대략 40살쯤 되었는데 움푹 파인 눈에 눈썹이 짙었으며 키가 크고 강인하였고 태도는 방만하였지만 조선인들과 좋은 친구가 되었다. 그는 정치의식이 거의 없었지만 테러리스트를 대단히 찬미했다. 그는 이탈리아인의 운동에는 약간 동조적이었지만 독일인과 일본인을 싫어하였다. 둘 다 똑같다고 늘 말하였다. 마르틴은 항시 담배를 피우고 있었으며 카드놀이를 좋아했다. 그는 또한 애주가여서 그가 쓰는 70달러의 대부분을 브랜디나 맥주를 사는데 소비했다. 대개는 조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든가 아니면 싸구려 망명자 식당에서 러시아 요리를 먹었다. 1924년에 의열단이 분열될 때 단은 마르틴에게 감사의 선물로 1만 달러를 주었다. 그는 상해를 떠났는데 그 후 그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1921년에 비로소 흑색 청년 동맹이라는 무정부주의자 정당이 조선 국내에 만들어졌다. 이 정당은 소규모로 완전히 지식인들로 구성되었다. 같은 해에 북경 지부를 만들었다. 이 지부에는 소수의 중국인은 물론이요 대만인과 일본인도 있었다. 아직도 소수의 회원을 가진 무정부주의자 연맹이 있기는 하지만 흑색 청년 동맹은 1924년 이후 해체되었다. 공산당이 흥기하자마자 무정부주의자들은 모든 영향력을 상실해버렸다. 동맹의 창설자 신채호는 현재 조선의 감옥에 갇혀 있다. 1924년 조선의 계급관계가 뚜렷이 변화해서 조선의 정치 방향이 전반적으로 재조정될 시기에 이르자 의열단은 세 갈래로 분열되었다. 민족주의자, 무정부주의자, 공산주의자. 이 세 요소는 이전부터 무정부주의 철학의 지배를 받으면서 같은 대열 속에 공존하고 있었지만 결사가 하나의 결합력을 갖는 단위로 되어 왔던 것이다. 이렇게 분열된 이유는 조선 자체의 대중운동이 상당한 수준까지 솟구쳐 오르고 있었으며 1924년에 이르러 대중운동이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로 기울어졌기 때문이다. 대중운동의 발전은 의열단원들에게 커다란 자극을 주었으며 마르크스주의의 정당성을 새로이 증명해 주었다. 개인적인 테러리즘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었다.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중운동이 존재하였던 것이다. 그때쯤이면 이미 노동조합과 농민조합, 청년단체들이 다수의 회원을 가지고 있었다. 외놈들은 이 단체들을 탄압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사회단체들이 테러리즘과 의열단에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19년부터 1924년까지는 외놈들이 테러리스트들을 박멸하기 위하여 테러리스트에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 당시 외놈들은 선전과 대중운동보다는 폭탄과 총을 훨씬 더 두려워하였던 것이다. 1924년까지 300명에 가까운 가장 우수하고 용감한 의열단원들이 외놈들에게 살해되었다. 별로 성과도 없이 희생만 늘어나자 단원들의 사기는 저하되었다. 남아있는 의열단원의 태반은 공산주의자와 합류하였으며 대중적인 정치 활동에 가담하기를 원했다. 이때까지 살아남았던 의열단원 거의 전부가 1925년부터 1927년 사이에 중국혁명을 위해 싸우다가 죽었다. 1927년 이후 가장 눈길을 끄는 조선인의 테러 행위가 1932년 봄의 항일전 직후에 상해 홍구공원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개인적 행동이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것은 겨우 두 사람이 세운 계획에 불과하였다. 폭탄을 던진 사람은 22살밖에 안 된 청년이었다. 이름은 윤봉길이라 했다. 그는 조선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상해로 건너갔다. 사건 당시 그는 상해에서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다. 내가 상해에 머무르는 동안 20명의 의열단 지도자가 프랑스 조계에 모였다. 나는 정식 단원이 될 자격이 없었다. 하지만 내가 무정부주의자 그룹에 들어간 뒤에는 그들 사이에서 촉망받는 제자로 받아들여져서 그들의 작은 서클 생활에 들어가게 되었다. 의열 단원들은 마치 특별한 신도처럼 생활하였고
수영, 테니스, 그 밖의 운동을 통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매일같이 저격 연습도 하였다. 이 젊은이들은 독서도 하였고 쾌활함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특별한 임무에 알맞은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오락도 하였다. 그들의 생활은 명랑함과 심각함이 기묘하게 혼합된 것이었다.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생명이 지속되는 한 마음껏 생활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기막히게 멋진 친구들이었다. 로열 단원들은 스포티한 멋진 양복을 입었고 머리를 잘 손질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도 결벽할 정도로 말쑥하게 차려입었다. 그들은 사진 찍기를 아주 좋아하였으며 언제나 이번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는 것이라 생각했다. 프랑스 공원을 산책하기를 즐겼다. 모든 조선 소녀들은 의열 단원들을 동경하였으므로 수많은 연애 사건이 있었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아가씨들은 러시아인과 조선인의 혼혈이었는데 매우 아름답고 지성적이었다. 이 아가씨들과의 연애는 짧으면서도 열렬한 것이었다.